다음 이제 여기 보면 아규먼트가 커맨드 오브젝트일 경우에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트 매핑에 add bold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 bold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는 여기는 그 리퀘스트 포럼이었죠. 자, 안 쓰면 리퀘스트 포럼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 볼드가 심플 타입이 아니잖아요. 볼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그 볼드입니다. SEQ 타이틀, 컨텐트, 렉 데이트, 라이터 CNT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볼드고요. 볼드 타입이 자체가 지금 심플 타입이 아니면은 얘를 만약에 안 썼어, 그쵸? 얘도 안 쓰고 얘도 똑같이 안 쓰고 다 안 쓰면 얘는 심플 타입이니까 리퀘스트 포렘 되는 거고, 얘는 심플 타입이 아니니까 마들 애트리뷰트가 된다는 거죠. 그 여기 리퀘스트 포렘하고 마들 애트리뷰트가 붙은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얘는 이 값 하나를 이렇게 리퀘스트 포렘을 하지만 이 마들 애트리뷰트를 하면은 이 보드가요, 지금 타입이 여기 지금 멤버가 6개가 있잖아요. 게터랑 세터가 6개가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세터 6개를 그 세터 6개를 보고 이 프로퍼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 프로퍼티가 6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하나씩 SEQ, 타이틀, 컨텐트, 렉 데이트, 라이터, CNT를 찾아갖고 여기다 다 매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는 게, 리퀘스트에 get parameter names 해갖고 리퀘스트에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다 그 알 수가 있거든요. 서블릿 API에서.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그 여기에 있는 이 그 커맨드 오브젝트의 세터로 하나씩 다 그 프로퍼티에 맞게 세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old.set title request.get parameter titl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여기랑 이름이 같은 게 있으면은 다 여기다 세팅이 돼요. 이름이 있는 것만, 없는 건 그대로 널로 남겠죠. 있는 거는 다 일로 들어간다. 일일이 하나씩 안 해줘도. 그게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들 애트리뷰트를 붙인 애너테이션 마들 애트리뷰트 애너테이티드 객체를 커맨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 볼드, 얘가 커맨드 오브젝트예요. 커맨드 오브젝트에는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 볼드는 심플 타입이 아니므로 생략하면 마들 애트리뷰트. 얘 보드가 심플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해 버리면은 이 볼드는 알아서 마들 애트리뷰트로 판단하고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얘는 실제로 그 볼드를 커맨드 오브젝트 볼드를 출력해 주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따 로그에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저라는 객체를 그냥 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유저 객체에다가 set name 해서 제이콥 만들고, 그 다음 mother add attribute 해갖고 유저라는 객체에다가 유저라는 이 attribute name에다 유저를 붙였어요. 그리고 result로 forward를 했죠. result는 잠깐 보면 그냥 게시글 입력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유저.name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아직 DAO랑 연결은 안 했으니까 그냥 요 출력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출력만 해주고 이렇게 return 마듈에다가 add attribute하고 return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add bold 이거는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제가 HTML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 내용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따 폼 액션에다가 add bold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add bold에 따라서 아까 그 메서드의 핸들러 메서드 매핑이 되겠죠. 그 메서드는 포스트고요. 이렇게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은 포스트로 서버로 보내야 됩니다. 그쵸? get으로 보내면은 URL에 붙는 거고요. 물음표 뒤에 URL에 붙는 거고, 포스트로 보내면은 리퀘스트 되는 그 리퀘스트 바디에 인풋 스트림으로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URL은 보이지 않죠. 포스트를 하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bold form.html이고요. 얘는 보면 그냥 bold form.html이잖아요. 그 URL 보면은 spring MVC bold form.html. 이 HTML 자체는 디스패처 서블릿 매핑이 안 된 거죠. 얘는 그냥 스프링을 타지 않고 그냥 실행된 HTML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카탈린 아웃을 볼게요. 좀 좁혀갖고요. 저장 딱 하면 여기 디버그에 그쵸? 헬로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 애트리뷰트 볼드 해서 SEQ 타이틀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컨텐트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leg date writer 컨텐트는 지금 매핑이 안 됐으니까 그냥 데이터 바인딩이 안 됐으니까 그냥 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JSP에서 당신 게시글 입력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핵심이 이 컨트롤러에 있는 핸들러 메서드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욜라랑 이 애드볼드 이 두 개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의 그 메서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여기 아규먼트에는 이렇게 심플 타입 또는 커맨드 오브젝트가 들어가고요. 심플 타입이 들어갔을 땐 리퀘스트 퍼라미터가 되고, 커맨드 오브젝트가 들어갔을 땐 마들 애트리뷰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실행하면은 한 다음에 forward를 할 거 아니에요. 그 forward를 하는 그 JSP에다가 넘겨줄 데이터는 항상 이 마들 타입으로 잡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또는 커맨드 오브젝트 두 개를 여기다 쓴다는 거죠. 보통 get 메서드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리퀘스트 퍼레임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뭐 포스트로 올라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쓸 때는 이 리퀘스트 퍼렘이나 마들 애트리뷰트를 안 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심플 타입이니까 리퀘스트 퍼렘이다. 그럼 퍼레미터의 네임이 있으면은 얘 세팅해 준다 그 말이고, 얘는 커맨드 오브젝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리퀘스트에 볼드가 있으면 세팅하는 게 아니고, 그쵸? 리퀘스트 퍼레미터에 요 보드에 있는 요 값들 세터 얘를 보고 세터에 따라서 세팅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커맨드 오브젝트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일일이 리퀘스트 cat 파라미터 갖고 다 세팅 안 해줘도 되니까요. 아까 여기서 이제
마듈에다가 add attribute 해갖고 greeting 넣었잖아요. 얘는 심플 타입이니까 그냥 JSP 파일에서 greeting에서 보면 이렇게 심플 타입을 이렇게 써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에드볼드에서는 제 유저라는 얘는 심플 타입이 아니고 컴플렉스 타입이잖아요. 유저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유저입니다. 그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프로퍼티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프로퍼티가 있는 이런 객체를 마듈에다 애트리뷰트를 해서 셋을 해주면은 실제로 리절트 JSP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게 request.get attribute 유저를 꺼낸 다음에 그쵸? 그 유저에서 get name 한 거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써드려 보면 여기 유저는 request.get attribute 그쵸? 유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형변을 해줘야겠죠.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고 여기다가 request. 아니 user.getName 이렇게 한 거. 이거 두 개 합친 거. 이거랑 이거랑 두 개 합친 게 이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써서 앞으로는 계속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랑 이거는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 텐데 이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회원 가입, 뭐 로그인 그런 것들이죠. 먼저 보면 회원 목록이 나옵니다. 이 회원 목록은 사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 화면에서는 없는 것들이에요. 관리자들이 쓰는 화면에만 회원 목록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목록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록에 나오는 게 이게 SEQ고 그쵸? 이게 이메일이고 이게 네임이네요. 패스워드는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 링크를 아예 회원에다 링크를 걸 때 요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바 보면은 카운트는 10, 페이지는 1 해갖고 카운트랑 페이지까지 같이 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요 위에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것만 보고 그래서 10개씩 첫 페이지에요. 이렇게 2 넣으면은 두 번째 페이지, 3 넣으면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원 목록 나오는 거 먼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유저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user DAO랑 bold DAO 그 두 개는 이제 그대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유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인데 투스트링에서도 투스트링을 제가 만들어준 이유는 여기다 패스워드 출력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누가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로그에 보면은 로그에 뭐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 했습니다 하면서 이 유저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패스워드가 찍히면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스트링에도 패스워드는 안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user DAO는 그동안 썼던 그 JDBC 템플릿을 사용한 user
DAO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유저 컨트롤러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회원 목록, 유저의 유저 리스트.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이 URL이 앱의 유저의 유저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카운트랑 페이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int count, int page. 얘는 지금 리퀘스트 포렘이 붙었어요. 근데 리퀘스트 포렘에 그냥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만 써도 리퀘스트 int 리퀘스트 get parameter count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카운트랑 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안 쓰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안 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다 써준 겁니다. 그래서 name은 count고 required false. 지금 이게 없으면 기본으로 required도 true가 되거든요. 그러면 parameter count가 안 들어오면 에러가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폴트는 required true예요. 그래서 required를 안 써주거나 아니면 request parameter라는 것 자체를 빼버리면은 여기도 page라는 parameter가 그 필수 parameter가 돼갖고 request의 그 parameter에 page를 안 써주면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required false 한 이유는 count나 page가 request parameter에 들어오지 않아도 디폴트 count랑 페이지 값을 갖고 화면을 뿌려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디폴트 밸류가 있죠. 디폴트 밸류를 써주면은 디폴트 밸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required가 true가 아닐 때는 반드시 디폴트 밸류가 있어야 돼요. 그쵸? required가 true일 때는 값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required가 false일 때는 request parameter의 count가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올 때는 요 디폴트 값을 세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arameter를 안 써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디폴트 밸류가 10이 들어갑니다. 카운트는. 그리고 기본으로 1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수 10, 페이지 1 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둘이 있어야겠죠. 이제 옵셋은 위치죠. 페이지에서 1을 빼서 카운트를 곱하면은 위치가 나오고, DAO에서 가져올 시작점 위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UJ DAO에 리스트 유저를 써갖고 옵셋하고 카운트 집어넣어서 유저 리스트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model.add attribute user list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유저 리스트를 유저 리스트란 이름으로. 그리고 void잖아요. 그쵸? return void 하면 어떻게 돼요? 이 URL 보고 web-inf.jsp /user/userlist 그 다음 서픽스에 .jsp로 forward를 하겠죠. 얘는 void라고 썼지만 forward를 한단 말이죠. forward 얘가 서픽, 얘가 prefix,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디폴트 뷰 이름, 그 다음에 얘가 suffix, 그렇게 되겠죠. 유저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web-inf JSP의 유저의 유저 리스트 보면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요 개수랑 페이지에 들어가는 요것도 지금 서버로 요 부분이 지금 그 폼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쵸? 폼을 이렇게 해줬고, 액션은 현재 자기 파일이죠. 유저 리스트. 그리고 메소드는 get. 이런 것들은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에 그 URL에 붙어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메소드 get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은 count, 요 name으로 request get 파라미터를 하는 거죠. 그쵸? 여기다 name이 count였기 때문에 컨트롤에서 여기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요 카운트죠, 정확히. 그리고 요 내용은 페이지.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요 페이지란 컨트롤러에서는 요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고, 여기다 제가 뭐 이 페이지 넣어갖고 서밋을 한 다음에 요 이 페이지가 그대로 뿌려지려면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쵸? 파라미터 페이지, 여기도 파라미터 카운트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 밑에를 보면 유저 리스트, 요 유저 리스트는 뭐예요? 아까 컨트롤러에서 model.attribute 할 때 요 이름, 그쵸? 요 이름의 요 결과 리스트 유저 목록이 이 유저 리스트라는 요 attribute model attribute 이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 모듈에서 유저 리스트를 빼낸 거죠. 그래서 C 태그, 요 C 태그를 쓸 때는 우리가 이게 JSTL이에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시간에 배웠죠. 이걸 붙여갖고 요 C 태그를 써야 됩니다. 요 C 태그를 쓸 때 상단에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루프를 돌리면서 하나씩 유저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유저예요. 그쵸? for 루프니까 이렇게 꺼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유저 이메일, 유저 네임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유저 아이디, user.get id, user.get email, user.get name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요 프로퍼티 이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디가 아닙니다. 이 아이디를 찍은 게 아니고, 이거 참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겠다. 프라이빗으로 놓을게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 요 멤버 이름 자체로는 저기 데이터 자체가 접근이 안 돼요. 그쵸? 데이터 자체가 접근이 안 되고, user.get id 메소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user.get email, 여기도 user.get name 메소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리턴 받은 결과를 여기다 출력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ul 있고 여기 li 있는데, 이런 지금 HTML 태그들은 여러분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지금 HTML이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HTML 공부하기 제일 좋은 사이트는 w3schools.com, 여기가 최고입니다. w3schools.com. 여기 보면은 튜토리얼이 HTML 뿐만 아니고 뭐 CSS 이런 거 쭉 있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갖고, 이 뒤에 프로그래밍 쪽, 이쪽보다는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쪽의 문서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사실 앞으로 나는 웹 개발을 하겠다, 그럼 w3schools.com은 전부 다 정복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Run HTML, Run CSS, 요 밑에 거는까지 몰라도 되는데,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트스트랩하고 w3.css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디자이너 없이도 웬만큼 디자이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건 요 run 자바스크립트 무조건 하셔야 되고, 보통 jQuery나 뭐 앵귤러 JS 이런 거 쓰는데, 여기서 저는 jQuery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런 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쓰지 않고 아주 기본 자바스크립트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록을 뿌릴 때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실 테이블을 안 썼어요. 요즘 디자인은 테이블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안 써서 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테이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테이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부분 지금 되게 허접한데,
사실 이 디자인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가고 뭔가 하면은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요 HTML에다가 이렇게 소스만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지금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제가 과제를 내거나 할 때는 저랑 이렇게 똑같은 화면으로 똑같은 디자인 써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기본 HTML 좀 익히셔 갖고 저랑은 좀 다르게, 이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좀 구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과제 낸 것도 그렇게 예쁘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했습니다.